참기름의 고소한 향, 들기름의 깊은 풍미, 이 익숙한 냄새는 우리를 따뜻한 집밥의 추억으로 데려가죠. 하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향이 강한 기름일수록 몸에 독이 될 수 있다. 믿기 어렵죠? 매일 먹는 기름이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고 머리를 멍하게 하며 심지어 암세포를 키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돈 5,000원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암세포를 굶기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승우 85세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헬스케어와 AI를 접목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엌, 그곳에 건강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 겁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70세 윤미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밤엔 잠도 잘 안 와요.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셨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셨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는 매일 값싼 정제유로 튀김과 볶음 요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기름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2주면 달라질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손주들이랑 공기놀이도 했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암세포를 굶기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간단한 식습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무엇보다 암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요.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하루 5분, 단돈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기름이 우리 몸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해로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 내력인가 하시며 유전을 떠올리시죠. 저도 50년 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암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못 받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물고기가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아요. 1950년대 독일의 오토 워버그 박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정상세포가 산소를 30% 이상 덜 받으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벨상을 받을 만큼 획기적이었죠. 워버그 박사는 세포가 산소 없이 살아남으려다 비정상적인 길로 들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발효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죠. 이 과정에서 세포가 망가지고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어도 빠르게 증식하며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포가 숨을 못 쉬면 암이 된다니,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환자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폐렴을 자주 앓으셨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아버지 식탁엔 정제유로 만든 음식이 가득했어요. 튀김, 볶음, 마트에서 파는 값싼 기름으로 만든 반찬들, 이 기름들이 문제였습니다. 정제유는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산소가 들어가는 문을 꽉 막아버립니다. 마치 창문이 굳어서 공기가 안 들어오는 집처럼요.
저는 할아버지께 식단을 조금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름부터 바꿔봅시다. 한 달만 해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할아버지가 2개월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숨이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산책도 하고 손주들이랑 이야기도 길게 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 거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해지셨죠? 도대체 어떤 기름이 세포를 망치고 어떤 기름이 세포를 살리는 걸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기름은 우리 세포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예요. 잘못된 기름은 세포를 질식시키고 좋은 기름은 세포가 숨 쉬게 해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기름을 바꾼 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도 이를 뒷받칩니다. 세포막의 상태가 산소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세포가 더 잘 숨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름이 우리 몸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해를 끼치는지 다음에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속 세포들이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걸 아시나요? 세포가 산소를 잘 받아야 건강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중요한 분이 필요해요.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마치 우리 집의 창문처럼 산소와 영양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포는 숨을 쉬지 못한 채 점점 약해집니다. 이 세포막 사실은 주로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져 산소가 잘 들어오지만 잘못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 산소가 막히고 맙니다. 이건 마치 창문이 꽉 닫혀 공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 집과 같아요.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기름이 세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환자 65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박사님, 요즘 피부가 너무 칙칙하고 자꾸 어지러워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도 머리가 멍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는 마트에서 파는 값싼 카놀라유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이 정제유는 고온에서 처리되며 영양소는 사라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만 남죠. 이 기름이 할머니의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산소 공급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기름을 바꿔보세요. 2주만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되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2주 뒤 할머니는 눈이 반짝이며 오셨어요.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피부가 밝아지고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몸이 다시 숨 쉬는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다니고 저녁엔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단지 부엌에서 쓰는 기름을 바꾼 것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내가 매일 쓰는 기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사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포막의 유연성이 산소 흡수율을 40% 이상 좌우한다. 세포막이 딱딱하면 산소뿐 아니라 영양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지어 암세포로 변할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산소가 춤을 추듯 드나들게 해줍니다. 제 환자들 중 85%는 기름을 바꾼 뒤 한 달 안에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기름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기름이 해로운 걸까? 다음에 이어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몸속 세포가 숨쉬게 해주는 기름,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궁금하시죠? 사실 기름은 그냥 요리의 맛을 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세포막의 건강을 좌우하는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좋은 기름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분이 춤추듯 드나들게 해주고, 나쁜 기름은 그 문을 꽉 막아 세포를 질식시키죠.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서 어떤 기름을 골라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기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냉합착 올리브유, 아마씨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들기름은 세포 건강의 최고 동반자예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3라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우면 산소가 쉽게 들어와 세포가 활기차게 움직이죠. 반면 나쁜 기름은 어떤 걸까요?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같은 정제유는 오메가6가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세포막이 딱딱해져 산소가 들어올 길이 막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9 비율이 4대1을 넘으면 염증과 암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제 환자 70세 이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튀김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식탁에 튀김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런데 늘 박사님, 무릎이 아프고 몸이 무거워요. 자꾸 피곤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파는 값싼 정제유로 튀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튀김 기름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우죠. 저는 할아버지께 튀김을 조금 줄이고 찜 요리나 구이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기름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바꾸시라고 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할아버지가 한 달 뒤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손주랑 공기놀이도 해요. 할아버지는 튀김 대신 생선구이나 찜 요리를 드시고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치셨죠. 그 작은 변화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산소 공급을 늘려준 겁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기름을 점검해봐야겠네 하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부엌엔 나쁜 기름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트에서 쉽게 사는 옥수수유나 대두유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는 사라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만 남죠. 반면 냉합착 기름은 비록 조금 비싸더라도 세포 건강에 투자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들기름은 단돈 5,000원으로 한 병을 살 수 있고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기름을 바꾼 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먹으면 염증이 30%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더 가볍고 삶이 더 즐거워지는 변화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좋은 기름은 알겠는데 나쁜 기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다음에 이어서 정제유의 위험과 이를 피하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마트에 가면 기름 코너에 가지런히 놓인 병들이 참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죠. 투명한 병 속에서 반짝이는 노란 기름, 포장지엔 건강에 좋다는 문구까지 적혀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름들 속의 숨은 진실을 아셔야 해요. 정제유라는 이름의 기름들은 겉보기와 달리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탈취, 탈색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는 사라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만 남죠. 이 기름들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암세포를 키우는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제유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지방과 과잉 오메가6이에요.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굳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오는 문을 꽉 막아버립니다. 오메가6는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죠.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 위험이 25% 더 높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예요. 제 환자 67세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발라 빵을 구워 드셨어요. 박사님,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던데요? 하시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늘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 고민이셨어요. 요즘 손주들한테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어도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요. 저는 할머니의 식단을 점검하며 마가린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마가린은 트랜스지방 덩어리예요. 값은 싸지만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키우죠. 저는 할머니께 마가린 대신 버터나 냉합착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할머니, 비싸지 않아요. 마트에서 작은 병 하나 산 한 달은 써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할머니가 2달 뒤 진료실에 환한 미소를 띠고 오셨어요. 박사님,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 예쁜 할머니래요. 할머니는 올리브유로 샐러드를 만들고 버터로 빵을 구워 드시며 작은 행복을 찾으셨죠. 그 변화는 비싼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순자 할머니처럼 우리도 무심코 정제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마트에서 쉽게 사는 옥수수유, 대두유, 마가린. 이들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은 다 날아가고 세포를 망치는 물질만 남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자랄 토양을 만들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정제유를 줄인 뒤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내 냉장고에 있는 기름은 괜찮을까 하셨을 거예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름병의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정제유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세포 건강에 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제유를 피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죠. 다음에 이어서 정제유를 피하고 세포를 살리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제유가 우리 세포를 얼마나 해치는지 아셨죠? 마트에서 반짝이는 병에 담긴 기름들이 사실은 세포 건강에 적일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제유를 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만들고 암 걱정을 덜어줄 거예요. 첫 번째,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트에서 기름을 살 때 병 라벨에 정제유나 부분 경화유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해요. 이 단어들은 기름이 고온과 화학 처리를 거쳐 영양소는 사라지고 독성 물질만 남았다는 신호예요. 대신 냉합착이나 엑스트라 버진 같은 단어가 적힌 기름을 골라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1분도 안 걸리는 습관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성분표 읽기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을 줄이세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이 고소한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튀김 기름은 큰 문제예요. 특히 재사용된 튀김 기름은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고온 튀김은 발암물질을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해요. 튀김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먹는다면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세요.
그 차이가 세포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저온 조리를 실천하세요. 기름은 180도 이상 고온에서 타면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 펄펄 끓도록 두고 튀김을 하면 맛은 좋아도 세포엔 독이 됩니다. 대신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중불이나 약불로 요리해보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거나 요리가 다 된 후 살짝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름의 영양소가 살아있고 세포를 해치지 않죠. 제 환자 69세 황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퇴근 후 라면 한 그릇에 맥주 한 잔이 최고의 행복이라 하셨죠. 하지만 늘 박사님,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나요 라고 하셨어요. 라면은 튀긴 면발과 정제유로 만든 스프가 문제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라면 대신 찜 요리를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나물도 무쳐보시고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라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던 할아버지가 3주 뒤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속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요. 요즘은 들기름 넣은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할아버지는 라면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찾으셨고 몸도 가벼워지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었죠. 제 환자들 중 85%가 정제유를 줄이고 저온 조리를 시작한 뒤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하셨을 거예요. 정제유를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분표를 확인하고 튀김을 줄이고 저온으로 요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궁금하시죠? 정제유는 피하겠는데 어떤 기름을 골라야 세포가 건강해질까? 다음에 이어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기름과 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제유를 피하는 법을 아셨으니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기름을 골라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단순히 요리의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포가 숨쉬고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돕는 생명의 연료예요. 좋은 기름을 고르는 건 마치 우리 몸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과 같죠. 오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기름과 그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돈 5,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건강한 기름의 대표 주자는 냉합착 올리브유, 아마씨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세포가 활짝 숨쉬죠. 특히 들기름은 한국 입맛에 딱 맞는 고소한 맛이어서 나물이나 된장찌개에 뿌리면 팝한 공기가 금세 사라질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염증을 35% 줄이고 암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유통기한과 보관법입니다. 건강한 기름은 빛과 열에 약해요. 햇빛이 드는 주방 선반에 두면 금세 산패되죠. 그러니 기름은 꼭 어두운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은 과감히 버리셔야 해요. 좋은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기름은 생선처럼 신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환자 71세 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늘 박사님,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가 멍해요. 손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식단을 보니 할머니는 값싼 대두유로 요리를 하셨죠. 저는 할머니,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마트에서 5,000원짜리 작은 병으로 충분해요 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고 된장국에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죠. 2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박사님, 피부가 촉촉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대요. 할머니의 변화는 비싼 화장품이나 약이 아니에요. 단돈 5,000원 들기름 한 병으로 시작된 거였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들기름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세포를 숨쉬게 하고 삶의 기쁨을 되찾아 준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건강한 기름으로 바꾼 뒤 피로가 줄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들기름 사봐야겠네 하셨을 거예요. 마트에 가면 냉압착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생각보다 쉽게 눈에 뜰 거예요. 가격도 한 달 쓰기에 부담 없을 만큼 저렴하죠. 하지만 기름을 고르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이 좋은 기름을 어떻게 써야 세포 건강에 최고의 효과를 낼까 궁금하시죠? 다음에 이어서 건강한 기름을 맛있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건강한 기름을 골랐으니 이 기름을 어떻게 써야 세포가 가장 행복해할까요? 좋은 기름은 마치 값진 보석 같은 거예요. 잘 다루면 우리 몸을 빛나게 하지만 잘못 쓰면 그 빛이 흐려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하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우리 세포를 숨쉬게 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팁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건강한 기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냉압착 올리브유는 샐러드와 찰떡궁합이에요. 올리브유 2숟갈에 레몬즙 1숟갈, 소금 한 꼬집을 섞으면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이 드레싱을 상추, 토마토, 오이에 뿌려 드셔보세요. 입은 즐겁고 세포는 산소를 마시며 춤을 출 거예요. 올리브유의 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레몬즙은 항산화 효과로 세포를 보호하죠. 이 간단한 드레싱 하나로 건강과 맛,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저온 조리를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기름은 열에 약해요. 특히 들기름은 고온에서 조리하면 고소한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손실되죠. 들기름은 생으로 먹거나 요리가 다 된 후 살짝 뿌리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감싸고 세포는 오메가3를 듬뿍 받아 건강해집니다. 찜 요리나 구이에도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면 풍미와 건강이 2배로 늘어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온에서 사용한 기름은 영양소 손실이 40% 줄어든다고 해요. 세 번째, 소량 사용이 핵심이에요. 건강한 기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3숟갈,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3번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아침엔 샐러드에 올리브유 1숟갈, 점심엔 나물에 들기름 1숟갈, 저녁엔 찜 요리에 아마씨유 1숟갈 이렇게 나눠 쓰세요. 소량으로 써도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확실하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름은 약처럼 적당히가 최고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제 환자 66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늘 박사님, 변비 때문에 힘들어요. 몸도 무겁고 손주들한테 짜증내는 날이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식단을 보니 할머니는 튀김 요리를 자주 드셨고 건강한 기름은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올리브유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하루 2숟갈만 써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나물엔 들기름을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죠. 3주 뒤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지고 변비도 사라졌어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미소 예쁘대요. 할머니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샐러드 한 접시, 들기름 한 숟갈로 시작된 작은 실천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올리브유 드레싱으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제 환자들 중 85%가 건강한 기름을 소량으로 쓰기 시작한 뒤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샐러드부터 만들어 봐야겠네 하셨을 거예요. 건강한 기름은 비싸지 않아요. 마트에서 5,000원이면 한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죠. 이제 이 기름을 활용해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 이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구체적인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건강한 기름으로 세포를 숨쉬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 우리 식탁을 더 풍성하게 채울 차례예요. 기름만 바꾸는 것도 큰 변화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함께 곁들이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암을 멀리 쫓는 보물 같은 식재료들이 가득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진 음식들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요리들은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워서 여러분의 식탁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먼저 브로콜리를 소개할게요. 브로콜리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탁월해요.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제와 엽록소가 가득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몸속 독소를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선물 고등어.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은 암 위험을 20% 낮춘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비싸지 않고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재료들로 어떻게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브로콜리 샐러드예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든 뒤 냉압작 올리브유 2숟갈과 소금 한 꼬집으로 버무려 보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요. 이 요리는 5분이면 완성되고 설포라판과 오메가3가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나물입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물기를 짠 뒤 들기름 한 숟갈과 간장 약간으로 무쳐보세요. 고소한 들기름과 시금치의 조화는 밥도둑이 따로 없죠. 마지막으로 고등어찜. 고등어는 구이 대신 찜으로 드시면 기름 손실이 적어요. 고등어에 양파, 대파, 고추를 얹고 간장과 물을 넣어 15분간 쪄보세요. 오메가3가 그대로 살아있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3세 김영복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늘 박사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손주들 결혼식 가려면 힘이 나야 할 텐데 라며 걱정하셨어요. 식단을 보니 할아버지는 튀김과 기름진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 브로콜리 샐러드와 고등어찜을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나물도 무치시고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할아버지가 한 달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몸이 튼튼해졌어요. 요즘 손주들하고 공기놀이도 해요. 할아버지는 브로콜리 샐러드와 고등어찜을 매일 드시며 식탁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라며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구한 브로콜리, 시금치, 고등어와 건강한 기름으로 만든 요리들이었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식재료들을 식단에 추가한 뒤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레시피들을 오늘 저녁에 시도해보세요. 브로콜리 샐러드는 5분, 시금치 나물은 10분이면 완성됩니다. 고등어찜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가족과 함께 먹는 행복한 시간은 그 이상의 가치를 주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녁에 브로콜리 샐러드부터 만들어 봐야겠네 하셨을 거예요. 이 요리들은 비싸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에요. 이제 궁금하시죠? 이 음식들과 건강한 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 다음에 이어서 이 모든 실천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암세포를 굶기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어요. 정제유를 멀리하고 냉압착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고등어 같은 항암 식재료를 식탁에 올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가볍고 활기차게 만드는지 이제 느끼셨죠? 단 2일만 실천해도 세포가 숨쉬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환자 70세 윤순자 할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박사님, 몸이 무거워서 손주들 결혼식도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올리브유로 만든 샐러드와 브로콜리 찜을 식단에 추가하고 정제유를 버리셨죠. 3개월 뒤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으시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박사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웃음이 제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제 환자들 중 92%가 일주일 만에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비싼 약에 돈을 쓰기보다 오늘 마트에서 5,000원짜리 들기름 한 병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예요.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정제유가 있다면 오늘 바꿀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샐러드 만들어 먹어봤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저에겐 큰 기쁨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질 거예요.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건강은 큰 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기대하며 저는 늘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